이탈하지마 조의 발표를 맡은 윤태영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솔루션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의 동작 과정을 보여드리고 기대 효과를 분석하는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기업은 세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의 고객 분석 니즈가 엑셀 등을 이용한 수작업 분석 위주에서 머신러닝 등을 이용한 자동화 분석 위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분 매초 기하급수적으로 쌓아가고 있는 데이터와 그 속도에 발맞춰 분석하고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 간 경쟁 환경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불가피한 과제입니다. 한편 통신업계에서는 고객 이탈과 관련된 문제는 언제나 골칫거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언제 고객 이탈할지 모르고 이탈을 하더라도 직접 고객한테 물어보지 않는 한 이유를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탈할 고객을 예측할 수만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성장하는 빅데이터 분석 시장에 발맞춰 고객 이탈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일, 그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주제를 구현하는 서비스 구성도입니다. 저희 서비스의 큰 틀은 두 가지입니다. 최적의 예측 모델을 설계하여 웹에 저장하고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학습된 모델을 통해 이탈 여부가 예측되는 형태입니다. 또한 예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대시보드에 시각화하는 것까지 구현하였습니다. 네, 이것이 저희 서비스 구성도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구현한 프로그램의 동작 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자는 저희가 잠고를 이용해서 만든 웹페이지에 데이터를 업로드합니다. 그럼 파이썬으로 미리 설계해둔 전처리 코드와 예측 코드가 실행되면서 예측 결과 파일이 생성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태블로를 이용하여 시각화된 대시보드가 사용자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최적화된 모델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느냐? 먼저 데이터를 예측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변형시켰습니다. 좌측 데이터는 실제 통신사에서 이용하는 영업 데이터이고 우측 데이터는 영업 데이터를 전처리한 데이터 샘플입니다. 저희가 집중한 전처리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측에 방해되는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분석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변환하고 데이터의 숨겨진 특성을 찾아내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사용을 위한 전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전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4가지 알고리즘에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성능을 비교할 때에는 재현율을 지표로 삼았는데 이탈 예측의 경우에 이탈하지 않은 사람을 이탈할 것이라고 잘못 예측하는 것보다 이탈할 사람을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예측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비교한 성능에 따르면 XGBoost가 재현율이 약 0.92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고 정밀도도 함께 고려한 F스코어 역시 두 번째로 높은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XGBoost 알고리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측된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지금부터는 어떤 대시보드를 제작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시보드는 이탈 확률, 월 청구 금액, 지역, 고객 유형 총 4가지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이탈 확률을 기준으로 시각화된 대시보드입니다. 이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입력받은 데이터셋은 이탈 확률이 0에서 20%인 고객이 가장 많다는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프 내에 필터링 기능을 추가하여 만약 이탈 확률이 80에서 100인 고위험군 고객들만 보고 싶을 경우 해당 구간에 속하는 막대를 클릭하면 되게끔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분류한 대시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월 청구 금액이 만원 이하, 만원에서 10만원, 10만원에서 50만원, 50만원에서 100만원, 100만원 이상인 집단으로 분류되어 각 집단별 이탈 비율과 고객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에서는 만원에서 10만원 사이 고객이 가장 많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각 집단별 비율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는 왼쪽 그래프의 단점을 보완한 그래프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해당 구간의 고객 수가 적은 경우 이탈 비율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0에서 1 사이 구간으로 스케일링 시켜 이 문제를 보완했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에서는 100만 원 이상의 이탈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왼쪽 그래프에서는 놓칠 수 있었던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는 이탈 확률이 높은 순서대로 내림차순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카테고리에 속한 고객들의 자세한 정보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역별로 시각화된 대시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의 지도는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하며 이탈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진한 빨간색으로 표현됩니다. 해당 데이터셋에서는 충청남도의 이탈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제주 지역의 이탈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납니다. 사용자는 이 대시보드를 통해 지역별로 이탈 비율의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유형별 시각화된 대시보드입니다. 해당 데이터셋에서는 고객군을 크게 공공고객, 기업고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의 왼쪽에서는 파이 차트를 이용하여 구성 비율을 나타내었고 오른쪽에서는 고객군별 이탈자 수와 유지자 수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냈습니다. 기업 고객이 전체 고객의 약 65%를 차지하면서 동시에 이탈 비율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공고객의 유입을 높이는 방향을 고려해 보거나 공공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대시보드를 설계했는지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설계한 대시보드를 어떻게 웹에 구현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웹 구현은 장고를 이용하여 백엔드를 구성하였고 자바스크립트와 HTML로 프론트를 구성했습니다. 웹페이지의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소셜 로그인, 엑셀 및 CSV 파일 전송, 머신러닝으로 분석이 있습니다. 먼저 소셜 로그인은 구글 API를 사용하였으며 구글 이메일 로그인, 타사 이메일 로그인, 새로운 계정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 웹페이지의 주요 기능으로는 로그인을 해야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웹페이지의 주요 기능들을 로그인을 해야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엑셀 및 CSV 파일 전송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새로운 데이터를 웹상에서 실시간으로 전송할 때 필수적인 기능인데요. 이용자의 로컬에 있는 파일을 버튼을 이용해 업로드한 뒤 서브밋 버튼으로 장고 프로젝트 안의 폴더로 전송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제 파일이 전송 완료되면 분석을 시작합니다. 미리 훈련된 모델이 장고 프로젝트 안에 피클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전송받은 파일이 전처리가 완료되면 바로 예측을 시작하도록 자동화하였습니다. 이후 몇 초 뒤에 분석이 완료되면 라이트셀 우분투 서버 내의 DB에 저장되고 태블러가 이 DB에 접근하여 분석한 시각화 자료를 분석 결과 페이지에 띄우는 원리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는 통신 서비스 이용 고객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이탈률을 예측할 수 있는 이탈 방지 시스템을 시각화하고 웹에 구현하였습니다. 이렇게 구현된 프로그램은 이탈 여부를 예측할 뿐만 아니라 이탈 확률까지 제공함으로써 높은 확률로 이탈이 예측된 고객을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즉 고객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로써 무작위적 고객 관리를 선택적 고객 관리로 발전시키고 한층 더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기업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그룹화된 고객을 중심으로 이탈을 방지하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으며 머신러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사람 중심의 지식 자산에서 시스템 중심의 지식 자산으로 상향 평준화된 생산성 관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탈하지마 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적 확률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애초에 받은 데이터가 이탈했으면
1, 이탈하지 않았으면 0 이런 식으로 레이블에 나눠져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데이터를 훈련시켜서 새로운 이제 이탈이 예측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예측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이탈한 사람은 이탈 확률이고 한번 지금까지 이탈하지 않은 사람 경우도 이렇게 한다는 그 이탈하지 않은 사람과 한 사람으로 나눴지 그 확률을 계산을 할 때 50% 이상이 넘어가면 이탈, 50% 미만이면 이탈하지 않았음 이런 식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그 계산한다는 의미가 어떤 모델을 사용했는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개인별로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네네. 이 사람이 1월 1일 날 서비스를 해지했다고 하면 네. 지금 12월이다. 그럼 아직 서비스 해지하기 전이잖아요. 아, 예. 어떤 시점에서 음, 이탈 여부를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아, 달라지는데 네네. 레이별로 이탈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래야지 학습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받은 데이터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다 이날까지 이탈을 했냐 안 했냐를 따지고 그 뒤로는 이제 고려하지 않았는데요. 이탈 확률 계산한 방법은 이탈 적절한 피처들을 이제 골라서 이제 그런 피처들의 가진 특성, 예를 들면 곧 이탈할 고객은 뭐 요금을 이제 높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로 내렸다든지 그런 이제 특성들을 고려해서 이탈 확률을 예측했습니다. 그런 이탈하기 전조를 가진 고객들의 경우에 이탈 확률이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기본 데이터는 어디 거예요? 아, 우리나라 네, 맞습니다. 그 멘토님께 받은 데이터입니다. 실제 통신사의 데이터를 받아서 아, 네, 맞습니다. 네. 이 내용 중에는 사실 그냥 데이터가 있다고 치고 네. 어떤 걸 예측하고 싶다라고 하면 누구라도 이 순서를 따라서 할 것 같은 내용만 사실 기술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여기서 우리가 특별한 시도를 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시간으로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를 받은 즉시 분석을 해서 차트로 띄울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구성하는데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뭐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든지 새로운 알고리즘을 하든지 이런 노력보다는 어떤 이제 모델이 더욱 신용 가능하고 더욱 그런 수치들 ROC 커브나 PR 커브 이런 수치들을 다 그려가면서 다른 모델들과 비교해서 모델을 선정하는 그런 작업에 더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일단 분석하면 기본적으로 네. 우리가 다양한 기존에 나와 있는 알고리즘들을 한 번씩 다 해보잖아요. 네. 성능을 비교해서 이게 잘 되네라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연결하고 그뭐 웹서비스 노출하고 이게 되게 전형적인 시스템 구축의 어떤 과정인데 네. 그런 쪽에서 보면 기존에 있었던 프로젝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어떤 새로 이제 뭐 등록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미했더니 성능이 좋아졌다라든지 그런 인사이트를 얻으신 분이 있으셨는지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고 분석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도전은 사실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 분석 이런 것을 이제 이번 프로젝트로 처음 시작하는 그런 단계여가지고
네, 저희가 빠른 시간에 수준을 올리는 것에 열중했지 그 더 높은 수준까지는 끌어내지 못한 것 같아서 저도 그 점은 되게 아쉽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